사실 이게 그 협회와 매스미디어의 그 긴밀한 관계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까 우리 어떤 선생님께서 굉장히 초등학생의 그 팀 육성에 대한 내로사랑 말씀 많이 하셨는데 TV에 중계되는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 또 태권도가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방송, TV 매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무슨 저기 이사회라든가 아니면은 협회에서 이 많은 의견들을 수술해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메달이 몇 개냐도 중요하지만은 선수들이 경기를 어떻게 뛰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정말 화끈하게 뛰어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부에서 졌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미천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선수들이 정말 게임 내용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습게 뛰어서 금메달만 따는 것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국가대표 팀을 갖다가 선수단을 일단 선발을 해요. 그래갖고 데리고 들어와서 1년 동안 거기서 그 선수들로 하여금 국제대회를 파견시키는 그런 제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좀 4차원 같은 생각인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1, 2, 3 사진으로 뽑아갖고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속 거기서 최종평가전을 치르면서 일진들에게 계속 시합을 내보내갖고 세계 랭킹제 시드배 정도 받을 수 있고 오픈대회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는가라는 걸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그리고 우리 그 아까 어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담 프런트 제도를 꼭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 유능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특히 영어 회화가 되시는 분이 꼭 한 분 따라 붙어서 정말 태릉으로 출퇴근 우리 전용훈련장 있잖아요. 사무실 정말 출퇴근해서 거기서 협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그 국방부 장관기 대통령기 대회 그 다음에 협회장기 때 국가대표 최종권 뛸 수 있는 그거보다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 1차 선발전 때 2명 2차 선발 2명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카드 또 내지는 국제경기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1명 뭐 와일드카드 1명 뭐 이렇게 해서 옛날 방식 8명 전 국가대표 1진 2진 뭐 이런 식으로 혼되면은 좋겠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3배수가 아니고 4배수로 들어갔을 때 1, 2, 3진은 올림픽을 놓고 계속 평가전을 치르더라도 1명 스파링 파트너는 정말 1진 선수나 2진 선수들에게 맞아가는 선수들을 교체해 주시는 것도 좀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고 근데 그 선수들한테도 뭐 먼저 본 경기장에서 양 총장님께도 건의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스파링 파트너로 들어온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다음 차기 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면은 들어와서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 한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단한 재난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최근에 반복된 그 토론회의 그 재판에 불구하고 또 홍준표 회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재난기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정책에 반영 그러는데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동일한 것도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큰 재난기에 처했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자꾸 꼬집어 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됐나? 우리 처지가 지금 이렇게 됐나? 1980년대 90년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살던 그 시절에 소니나 일본의 내셔널 히다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삼성이나 LG가 감히 우리 살아 생전에 소니를 따라잡을 수 있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본 전자학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태권도 골랐습니다. 지금 내가 말을 거꾸로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재난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토론을 하셨고 저는 협회 사무총장이 이전에 지도자 하자로서 정말 기분 좋은 게 정말 좋은 의견도 많고 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도 많고 또 때로는
충돌되는 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협회에서 최대한 그 노력을 하겠죠. 다만 한 가지 제가 제일 크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감대를 좀 갖고 싶은 게 뭐냐면 먹이사슬 구조입니다. 한 2, 3년 전에 제가 그 랭킹제를 한번 꺼낸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간 여러분들하고 심한 토론을 하다가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왜 집어넣었습니까? 먹이사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팀에서 랭킹제 하면 다 죽는데요. 선수 한두 명 팔아먹고 나머지 못하는 애들 다 죽인대요. 대학 스카우트 할 때 작살난대요. 랭킹 높은 놈만 스카우트하고 중간 애들 스카우트 못한다는 겁니다. 학교 가서 무슨 이야기 하냐는 겁니까? 이게 먹이사슬 구조입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실업 선수들과 학교 수뇌 코치 지도자들이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또 중대형급 실업팀들의 지도자와 선수들이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 넓게 살아왔습니다. 태권도 대학 이렇게 많이 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전환기가 왔고 아무나 데리고 나오고 아무나 코치하고 아무나 갈라먹기 나눠먹기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좋게 보면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도 탈이 없는 그런 허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나눠받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가지 않으면 못 이기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한테 내일 당장 6월 7일 날 당장 여러분들 변화를 요구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명을 금명할게요. 지난번 그 덴마크 세계대회 할 때 정영환 선수하고 용인대학교 누구죠? 조희명 감독님? 교수님? 선발전 마지막 게임 했던 거? 누구하고 하는데 경고 하나로 뭐 어째 해가지고 결국 정영환 선수가 갔잖아요. 그 심판을 보고 있는 사람, 코치 양팀의 코치 감독, 그 다음에 우리 기심의 의원 전부 다 정영환 선수 국제 경쟁력 요만큼도 없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용인대에서도 대단한 선수 아니지만 그래도 그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지만 결국 그 서든 데스까지 가서 미세한 차이로 정영환 선수가 그 경기에 그대로 이겨서 정영환 선수가 대목 가서 첫판에 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 선발하면서 부정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주로 이 케이스처럼 원래 용인대학교 장시욱 선수하고 삼성 S1에 국제 경쟁이 있다는 손태진하고 가서 게임했습니다. 장시욱 선수가 점수 차이로 많이 이겼습니다. 집행부에서 솔직히 저도 용인대 교수지만은 집행부 사무총장으로서 야, 저 장시욱이 가서 해낼까? 차라리 삼성의 손태진 선수가 됐으면 그래도 우리 이긴 장소혁이 되고 갔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회는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치 그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높은 권력 있는 사람, 정보이사나 상임부회장이나 회장한테 잘 보는 사람 코치 시켜줬잖아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지금은 선수 많이 나오는데 시켜주는 겁니다. 그거 나눠먹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더 전문성 있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하는 사람 계속 시켜주자는 거 아닙니까? 대표팀 잘하는 사람 계속 시켜주자는 거지. 그럼 이 많은 팀들 다 왜 할 건데? 대표 선발전 공정하게 못합니다. 제가 그 대표 선발전을 진두지휘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공정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아픔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묘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미묘한 문제가 깔려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는 집중하고 선택해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넓게 가지 말고 넓게 가니까 경쟁이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대회 가서 잘하는 애들 다시 또 한 대 내주고 안 될 때까지는 그 선수 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난리 날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 이제 조금 다른 태도나 다른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코치 선임 문제도 그렇고 팀 운영 문제도 그렇고 선발 문제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가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오늘 이게 나온 이야기 절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장님이 이걸 하라는 이유가 그런 걸 해갖고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예산 문제 아까 얘기했는데 예산 문제 사람 입장이 되면 합니다. 다른 데 지금 인생 다 뜯어내고 현재 지금 그 작업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체육회수도 지금 이제 달라고 하면 돈 더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돈 안 줘도 하니까 점수는 합숙 많이 안 해도 메달 따니까 그렇게 해왔죠.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건 이제 증명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많은 그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앞으로 안 당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 당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거나 더 좋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더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들어가서 여러 분들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니 지금 총장님 가슴이 지금 덜컹합니다. 섬찟합니다. 지금 섬찟한데 아니 이거 사실은 이 논쟁을 제대로 풀어야지 잘못하면 이건 상당히 저기서부터 이상하게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뽑으면요 태권도 망합니다.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건 원칙과 시스템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가 더 잘할 수, 손대진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시욱이 이겼지만 손대진이 더 잘한다. 그래서 얘를 뽑자. 유대에서 예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저변이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태권도가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로 협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진짜 어떤 계신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명정대하게 이긴 선수를 이기만 계속 해왔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꼼수를 부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게 전개가 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틀을 깨버리고 그 뽑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야말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최고 좋은 선수다라고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그 선수를 뽑을 수 있는 마음, 진짜 순수한 양심적인 마음만 있다면 저들 떠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마음으로 성숙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총감독 제도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김세혁 감독님 정도 하신다. 지금 누구나 토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지도자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계속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누군가가 또 다음에 권력을 잡는 사람이 당신 해라라고 한다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 그 다음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왜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도 정상적인 노력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국가대표 1진, 2진, 3진 뽑았습니다. 1진은 어떤 데에 보내고 2진은 어떤 데에 보내고 3진은 어떤 데에 보냈습니다. 국격 경험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도 그러지 말고 차라리 1년 뽑아가지고 1년 그 국가대표 한 팀이 이 대회도 저 대회도 다 경험하고 오라. 그런 정도 최소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로 나가는 정도라도 우리가 먼저 바꿔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싹 뽑고 야 저 좋은 선수들 캠프에서 관리하고 뽑겠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만둬야 될 팀들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줄 서야 될 팀들 너무 많아집니다. 진짜 뒤로 돌아서서 다음에 총장님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아마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총장님 어디 계시는지 무전으로 서로 인터하면서 그 양반 만나러 돌아서고 계실 겁니다. 아마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영향력 있는지 그분 찾아다닐 거고 어떤 분이 홍준표 회장님 되면 아마 국회 앞에서 몰래 그때까지 후원금 뒤로 주고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한두 사람이 이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짜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게 그렇게 그 선수가 더 나은 선수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더 나은 선수라면 그 선수가 뽑아야죠. 장세욱이가 한 번 이겼다고 장세욱이가 나가는 시스템을 바꿔야죠. 장세욱이가 한 번은 이겼지만 손태진에게 예를 들어 한 번 이겼지만 원래 손태진이가 더 이길 수 있는 선수라면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뽑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한 방에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총장이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발전적이라기보다는 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더라도 최소한도로 대한민국의 종주국의 선수로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1점이나 2점 차이로 쳤다. 그런 것 같으면 누가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발 방식으로 그냥 어느 한 자기의 나이 발되는 선수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발대회는 그날 골프도 안다파 치는 사람이 오버파트 칩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제 얘기는 선발이 돼서 3배수, 4배수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태능 선수촌에 들어왔을 적에 체력 훈련 그 훈련 태도 여러 가지를 보고 주말마다 시합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국제 경쟁력 봐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은 한 번 선발될 때 어떤 경고로 하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시합을 해가지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이
모두 에버런지는 충분히 이 사람이 있다 이런 걸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독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주고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배웠던 훈련 태도가 완전히 탈바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아마 우리 홍준표 회장도 대표 선수 한국 대표 선수가 종중의 선수가 16명이 한 번도 기술 발휘하지 못하고 지니까 예전에 가령 이대훈 선수까지 계속적으로 긍정을 따가 가령 얼굴을 막 쳤다. 누가 의의 제길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치지 못하고 그 선수의 하나의 약점만 잡아가지고 이기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얘기다. 예.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많은 그 개혁 혁신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그러한 희생이나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환기시켜 드렸고 아까 뭐 그 태릉선촌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사 문제라든지 권한 문제는 다 그겁니다. 다 그건데 그러나 아까 유병강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인위적으로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나 뭐 이렇게 편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죠. 그것도 나름대로 또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넓은 폭으로 누려왔던 그런 그 혜택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양보해야 될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단순하게 그냥 앞만 툭툭툭 던져내고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뭔가 희생하고 바꿀 그런 그 마음이 갈려있지 않으면 이게 절대 성립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좀 너무 강하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그 지도다운 변화, 선수는 선수다운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타 종목의 스타 플레이들이 올림픽이든 동계올림픽이든 모든 메달리스트들이 인터뷰를 하면은 지금 제일 뭘 하고 싶나 하면은 친구 만나 떡볶이 한번 먹고 싶다. 또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는 훈련 과정 속에서 차별대 가고 싶은 심정이 났다. 근데 과연 우리 선수들은 우리 대표 선수들은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혹독한 훈련을 과연 했느냐. 어떤 주말 때 우리 코치들이 마음이 참 좋다 보니까 어떤 뭐 문화체육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그것도 되게 해놓고 다 해보고 그래서 그런 한 진짜 혹독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이 시스템 변화로 고쳐가면 됩니다. 진작 지도자나 정말 참여했던 대표 선수가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과연 내가 되느냐. 동계올림픽이 말입니다. 한국 이상하 선수가 그 체력적으로는 안 좋다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선수가 발가락에 뭉그러질 정도로 혹독한 훈련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체격 조건에서도 그 금메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태권도에서 진짜 그래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변화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일진이랑 빨리 결정 제압하고 하니까 좀 아프면 코치들은 혹시나 임마 또 저거 할까? 그 달려주는 모습을 가다 보니까 끌리ting이나 모습들인데 그런 시스템 변화가 많이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정립을 시켜갖고 정말 지도자는 지도다운 그러한 역할로서 하고 선수는 정말 자기 꿈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뭐하면은 그러한 권한을 코치 감독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는 일찍 먼저 학생자 보면 그런 하고 싶어도 뭐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항상 꿈나무 쪽을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4배수를 뽑아갖고 예를 들어서 대표진은 3배수를 뽑더라도 21세 이하의 한 명 정도는 감독한테 권한을 줘갖고 야들 4년 후 올림픽을 대비한다든지 2년 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다든지 청소년에 대한 한 명 정도는 그러니까 대상의 체급을 한 척을 더 올린 선수를 뽑아갖고 파트너십을 시키더라도 그 선수한테 기회를 줘갖고 꿈과 힘을 줘갖고 그 애들이 2년 후 4년 후에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대표팀 시니어 대표팀과 같이 합류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장래 그러한 우리 선수 육성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전은 이제 우리도 경제 성장도 되고 모든 성장이기 때문에 뭘 하기도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또 이거에 비하면서 우리가 또 같이 한 선수들의 이제 정신 자세도 조금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또 지도력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시스템 변화는 여러분의 토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아까 초등연맹 같은 건 시도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이상 체육관.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선발은 거의가 이 중앙, 이 수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업팀이나 각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신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첫째는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단체입니다.
경기단체를 이룩하는 주축을 만드는 것도 시도협회입니다. 시도협회를 또 이끌어주는 것은 시군입니다. 이런 조직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종족이라는 그런 네틀 속에서 가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대한도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도 중요합니다만 또 시도의 운영 발전을 위해서 또 책임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인구 저변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지난 세계대회 또 지난 강조대 이것은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아무리 좋은 차도 고장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술하고 빨리 알아서 빨리 부속을 갈아칠 때는 갈아주는 것이 우리가 도리인데, 이것이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또 소위 뭐랄까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태권도협회는 펜싱이나 이런 고투라고 틀립니다. 우리는 소위 애절이라는 신뢰라는 정신이 가장 뒷받침해주는 경기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믿음이 있는 신뢰가 좀 필요하다. 그전에 신뢰의 불신으로 인해서 아까 선수 선발이랄지 심판의 소위 불신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소위 기신매가 많은 노력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왔지 않냐. 그러나 하다 보면 또 쌀에 정말 불공인들의 쌀에도 누가 하나 있더라도 있는 건 마찬가지로 또 잘못된 것도 있으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이 시정돼 가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또 그것도 강국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변화 속에서 그래도 많은 변화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국제적인 문제로 전자호우가 등장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우리 신뢰는 깨지고 이제는 기계에 의존하는 그러한 소위 선발이 되고 그에 의존하는 소위 경기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태권도는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계기는 가장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또 이 신뢰가 깨지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경쟁력 속에서도 신뢰를 지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많은 경쟁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 내가만 이겨한다. 축구나 이런 것은 프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아마추어로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얼굴입니다. 얼굴. 훈장. 옛날에 훈장 하나 받기 위해서 태권도 선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서울 문제도 이렇게 점수가 내려가고 보니까 이런 것 등등이 우리가 요구해야 할 일이다.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오늘의 쟁점 토론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각계의 목소리가 정말 새로운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것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토론회가 자주 또 앞으로 있으라고 믿습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참석한 그 보람이 조금이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집행부는 홍준 회장과 적절한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 말씀드려서 새롭게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저는 단기적인 거를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 눈앞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거는 시기적으로 이제 많이 급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금 임명된 거는 총감독님 한 분만 임명돼 있고, 지금 뭐 코치가 몇 분이 될지 아직 임명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우리 이병훈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김세 감독님이 앞으로 10년 총감독님으로 뭐 10년 하실지 5년 하실지 아니면 1년만 하고 그만두실지 저희들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총감독님을 선임하실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임했는가, 그리고 코치에 대한 선임 방법이 있는가.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이제 대학팀도 있고 실업팀 코치 감독님들이 계신데, 과연 2년이라는 제도 아니면 뭐 1년, 2년 대표팀 코치로 들어와. 과연 자기가 사표를 쓰고 지금 있는 재직하는 곳에서 사표를 쓰고 들어와서 코치직을 할 수 있는, 과연 그 유능하지도 않은 그 코치나 감독님들이 그것을 버리고 와서 1년 있다가 나가는 그러한 반복된 어려움 속에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과연 그런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걸 갖다 좀 더 깊이 의논하고 생각하고 해서 결정을 잘 내리셔서 어떤 좋은
코치진을 가지고 이번 올림픽에 꼭 성공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 태권도 국제 경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쟁력이라는 게 한국 태권도의 경쟁력이라는 게 금메달에 달려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유도 예를 들면 항상 태권도가 이제 비교되는 게 유도인데 우리 한국 유도가 종종 일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유도가 일본 유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유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기 성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태권도 한국 성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게 정상이고 그게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제경기 경쟁력 강화를 하는 이런 자리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 태권도가 그 197개 중에 한 개가 아니고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종족 자존심 얘기하는데 종족 자존심은 물론 경기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 보여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는 것들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 태권도의 경쟁력, 경기 경쟁력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한국 태권도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